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조금 길게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할 수 있는, 아니, 주가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호재들 제가 하나하나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 지금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은요, 일단 상단 저항선과 아래 지지선까지는 큰 영향 없이 박스권 흐름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이러한 박스권 기다림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10월 이후에부터 제가 호재가 계속 하나둘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터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 정상에 1986년 중단된 바탄 원전이 재개 협력을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지금 진행했었던 원전 사업을 계속 현재 밀어주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약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이러한 기업들을 하나하나 기술력, 수출에 대한 부분이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원하는 사업들과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나와줄 수밖에 없고, 원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기술력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더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더 보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리핀 전력 기업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2건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에 대한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매출과 연결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사업에 대한 지어 2,800억에 대한 차입한 두산그룹이라는 기사들이 요거 모두 다 여러분은 호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필리핀 그리고 원전, 요게 여러분은 가스 터빈이라는 부분인데 이전부터 기술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기술력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 8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번 호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새롭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함께 분석하는 채널을 이번에 조금 새롭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 이 채널에서는 루닛을, 검은머리 주식이라는 이 채널에서는 제가 루닛만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조금 집중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검은머리라고 이렇게 제 개인 채널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구독 버튼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구독하시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우리 채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렇게 올리는 영상에 조회수가 생각보다 1000회, 2000회, 5000회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제 영상을 조금 찾기 쉽게 제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렇게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여기 위에다가 제 검은머리 채널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도 꼭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속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요거 소형 원전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초기 투자가 신제품에 대한 공급 권리 보유라는 것인데, 일단은 여기서 미국에서 소형 원전에 대한 이러한 뉴스케일 파워, 이거 예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함께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호재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나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루마니아에서도 요거 소형 원전을 동시에 진출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기술력,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 우리나라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소형 원전을 얼마를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기술력이 이게 겨우 1년에서 2년, 3년 이렇게 만들어낸 기술이 아닙니다. 거의 여러분 10년에서 20년 동안 원전에 대한 부분, 이 대형 원전에서 요거를 작게 만든 게 소형 원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가장 중요하고요.
있고요. 누구나도 좀 따라하기 어려운 기술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형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경쟁력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로열티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이라는 것인데 요것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호재들도 이번 연도부터 나와줄 것이다. 그리고 체코 원전 요거 24조 규모의 팀코리아에 대한 승리. 자, 이게 보시면은요, 뭐 다른 나라 폴란드, 프랑스 등등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채택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형 원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 원전 여러분 한 개당요 4조에서 7조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약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완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소형 원전을 총 4개 정도 계약을 했는데 규모가 엄청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조에서 7조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5조로만 잡아도 여러분 이거 4개를 진행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요거 거의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요것만 판매, 겨우 4개만 판매해도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고 매출액에 큰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원전에 대한 모든 계약 완료가 된 거 이게 이번에 지금 뉴스로 계속 나와주고 있고 원전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호재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나와주고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이든이 원전 신속 허가법에 서명을 모두 다 완료를 하였고요. 수수료에 대한 통과 절대 축소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건설에 대한 가동성도 모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뭐 갈등과 그리고 협력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내 원전 건설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사실 이거는 뭐 높아졌다 높아지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러한 큰 호재 속에서 상승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산 밥캣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합병될 예정인데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에 대한 호재들과 모멘텀이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 여기 두산 그룹에 대한 이러한 악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로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이 펀드사까지 합쳐서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러한 호재가 있어도 쉽게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회사 두산 밥캣 배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부에 대한 감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언론 자체에서 합병에 대해서 좋지 않다. 밥캣을 악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보틱스와 밥캣 합병 취소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비율은 합병 비율은 그대로 진행되어서 리스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3만원, 5만원, 100만원까지 상승하려면 딱 한 가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바로 말씀드릴게, 일단 두산 그룹 자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밥캣에 대한 지분에 대한 합병을 완료가 되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가가 하락하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유는 그럽니다.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은 18,42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 수가 더 많아진다면 이 18,420원에 대한 주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뭐 몇 주, 10주, 20주 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주식 수량이 많아지면은 현재 가격에서 거의 50%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50%에 대한 이 마이너스를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좀 화나지 않나요? 왜 두산그룹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50%라는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나요? 실제로 50%가 마이너스 된다면 무상증자라도 주식을 1+1으로 하나로 더 주는 이러한 혜택도 아예 없고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마이너스 40%에서 50%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합병 분할에 대한 백지화를 함께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그룹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악재들을 왜 두산에너빌리티, 우린 두산그룹에 투자한 게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 바로 원전과 풍력, 가스터빈 미래 가치성을 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50%를 감당할 이유 따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분할 합병에 대한 백지화를 함께 반대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는요, 여러분들 지금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모두 다 이 부분을 현재 반대에 대한 동의를 참여를 하였고요. 혹시라도 아직 개인 투자자분들 이 분할합병 백지화에 대한 방법을 반대 아직 모르시다, 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아래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바로 아래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백지화 아래 여기 보이시는 링크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클릭을 하신 다음 여러분 반대라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이거 마이너스 50%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아직도 요거 백지화에 대한 반대라고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마이너스 50%를 감당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나는 주주 입장에서 여기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주주방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과 함께 제가 브리핑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보이는 링크로 반대라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2000년 때부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크게 만들어 왔고요. 특히나 많은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에서만 흘러갈 종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개인, 기관, 외국인 너도 나도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정확히 잡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두산그룹에 대한 이러한 악재, 확실하지 않는 리스크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부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이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자료들과 호재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단기간에 나와준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호재들과 지금 원전에 대한 이거 입찰인데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22개국에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비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88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의 기술력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매출액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반대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요, 검은머리 주식, 자, 여기 채널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영상들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혹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하실 분들은 검은머리 주식 제 개인 채널 꼭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